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애플과 구글의 AI 파트너십 투자, 기회인가, 혁신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요. 제가 SXL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의 주제와 엮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뉴스 한번 볼까요? 47만 명 해지 속 청약률 돌풍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 통장 어떻게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효성차남 아버지 유언장 납득하기 어려워 형제의 남 불씨가 여전하다는 소식. 그리고 아직 안 샀어 미국의 ETF 직투할까 국내 상장할까. 저도 이제 직투하는 뭐 TQ나 뭐 SXL이 있는 반면에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100 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등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은 ISA 계잖아요. 아니면 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서러웠던 삼성개미. 저도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인데요. 어,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눈물의 환호. 주가가 3% 올라 올 들어 최고치. 저 같은 경우는 애기 계좌에도 모아가고 있는데 애기 계좌도 오늘 좋았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주가 부활하자 ETF 수익률도 1위. 테슬라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업을 한번 볼까요? 업종 상위는 건강관리 장비, 그다음 생명과학 도구가 있고요. 생물공학이 있었네요. 그리고 테마 상위는 바이오 시밀러, 코로나19 인터넷 대표주. 오랜만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정고시 환율은 0.5원 오른 1382.5원. 미국 원달러 환율이죠. 그리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두바이유 WTI 상승했고요. 금시세는 국제금, 국내금 모두 상승. 원자재는 구리, 납은 상승했고요. 천연가스, 옥수수는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볼까요?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가 2862.23포인트로 무려 1.32% 상승, 코스닥 847.49포인트로 플러스 0.79% 상승, 코스피 200도 395.47포인트로 플러스 1.79%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도를 했죠. 외국인 기관 매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만 매도를 했네요. 개인 외국인 매수.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보면요. 와, 오늘은 다 올랐네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삼성전자, HLB, 네이버, 알테오젠, 유한양행,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카카오,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는 시노펙스, SK하이닉스, 기관 순매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 순매도는 APR, 실리콘2가 보이네요. 하한가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하한가는 강시스템 바이오텍, 상승은 유니테크노, 보합은 경방, 하락은 캐스텍 코리아, 그리고 거래량 상위는 삼성전자, 투비소프트, 그리고 고가 대비 급락은 MFM 코리아, 메디콕스가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는요, 다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96 거의 3%대, SK하이닉스도 2.6%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보면은 3%대나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현대차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증시 보실까요?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산업 39,213.11포인트로 마이너스 0.24%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18,274.29포인트로 플러스 0.47% 상승, S&P 500은 5,542.41포인트로 플러스 0.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증시가 안 좋았네요.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고용 증가 20만 6천 명, 실업률, 미국의 6월 실업률이 4.1 예상치를 웃돈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총 1000조엔 돌파한 도쿄 증시, 어, 엔저에 물린 개미들 엔화로 나스닥 여러 개가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주요 뉴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지표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S&P 500 맵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19% 상승하고 있고요. 애플 1.54% 상승, 구글 2.6% 상승, 메타 2.76% 상승, 아마존 1.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도 0.07% 상승 중에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19% 하락, 반면에 AMD는 3.35%나 상승하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어 앤그리드 보면 어느새 피어에서 뉴트럴로 중립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53포인트.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애플과 구글이 맺은 AI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의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원래 바드였죠, 예전에는. 제미나이를 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 16 출시와 함께 새 운영 체제 iOS 18에 구글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애플과 구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 발전하고요. 스마트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AI 기술 발전을 유명한 구글, 스마트폰의 1인자 애플 이렇게 뭉치면 새로운 또 시너지가 나겠죠. 애플과 메타가 또 뭉치면 시너지가 나듯이요. 파트너십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애플의 AI 전략인데요.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최신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요. 다양한 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 탑재를 통해 아이폰 등 자사 기기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애플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애플인데요. 전 세계의 아이폰, 애플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 제공하는 이런 대표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상장일은 1980년대 상장을 했죠. 그리고 매출 구성 보면 아이폰 52.3%, 서비스 22.2%, 웨어러블 기계 10.4%, 맥이 7.7%, 아이패드가 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 보면 스마트폰 시가총액 1위, 게임 플랫폼 역시 시가총액 1위, 컴퓨터와 주변 기기 역시 시가총액 1위입니다. 진짜 엄청난 기업이죠. 애플이란 기업이요.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월봉인데요. 보면 지금 224.97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직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시그널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겠죠. 그럼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는 한번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구글의 AI 역량을 포인트로 한번 볼게요. 구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제미나이는 텍스트와 코드 생성, 이미지 및 영상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구글의 웹사이트,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적인 이제 IT 회사죠. 역시나 엄청난 회사입니다. 상장일은 2004년 8월 19일이었고요. 매출 구성 보시면 구글 서비스가 무려 88.7%,
구글 클라우드는 10.8%, 기타 사업이 0.5%, 항목 조정이 0.08% 정도 되는 회사고요. 주요 사업 보면 인터넷이 시가총액 2위고 게임 플랫폼 시가총액 2위고 동영상 플랫폼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클라우드는 시가총액 2위고 인공지능 시가총액 3위입니다. 또한 한눈에 엄청난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알파벳 클래스 A에 대한 주가를 보면 이 전고점 있었죠.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나 아직도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다가 뭐 돌파한 자리까지 최악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이렇게 어 이어진다, 뭐 진행된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플은 아이폰 16에 제미나이를 탑재하여 음성, 비서, 시리, 그리고 카메라,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다른 애플 기기에도 제미나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파트너십의 기대 효과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 경험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탑재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는 더욱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시리는 더욱 정확하고 유창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는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 발전 촉진으로 보면요. 애플과 구글의 파트너십은 양사의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는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심한데 애플과 구글의 파트너십은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AI 기술 도입을 적극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파트너십의 수혜 기회라는 부분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우선 SX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XL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률을 내는 ETF고요. 또 하락을 한다면 3배로 하락을 하겠죠. 운영 보수 보면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4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6조 원 정도 됩니다.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이었죠. 보유 비중 탑10을 보면 상위 10개가요. 무려 80.5%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가 있고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퀄컴, 램 리서치가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은 4번 2023년 있었죠. 2023년 배당금은 한 주당 0.15달러, 연간 배당 수익률을 보면 0.4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SXL의 월봉 차트인데요.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완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다가 2023년 들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양봉으로만 올라갔죠. 그리고 상승의 한 세트, 그리고 하락, 상승의 두 세트, 지금 상승의 세 세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산 되지 않을까요? 어, 양봉으로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만 만약에 뚫으면요. 역시 SXL로 홀딩할 생각이고요. 이 사이에 음봉이 껴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찍고 내려갈 때 그러면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다시 내려오겠죠.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다시 또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XL은요, RC 반도체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RC 반도체 지수는 인텔, 엔비디아,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파트너십은 반도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AI 기술 도입 확대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그리고 수익 증대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SXL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투자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눈을 쫑긋 뜨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의 불확실성인데요. 아직까지 애플과 구글 간의 파트너십 규모라든가 내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파트너십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요.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기술적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아이폰에 완벽하게 적용되고 사용자들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검증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SXL 같은 3배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 기대치와 동시에 높은 위험도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애플과 구글의 파트너십 성공 여부는 직접적이지 않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SXL 투자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투자 전 면밀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반도체 산업 전체 성장을 기대한다면 SXL과 같은 ETF 투자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별 기업 분석인데요. SXL은 다수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제품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실적 그리고 성장 전망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재무 상태라든가 기술, 개발 역량, 시장 경쟁, 우위 등을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을 좀 보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죠.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통 반도체 시장 사이클이 있다고 말하는데 즉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의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SXL의 가치도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요. 반도체 시장 전망을 파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위험 관리 요소를 보면 SXL 같은 3배 레버리지 ETF는 투자 금액 대비 3배의 수익 또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산의 한 10% 정도는 딱 떼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 전략을 꼭 수립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과 구글의 파트너십은 AI 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사건이죠. 하지만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하기 때문에요. 과도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내용도 매진말을 통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AI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AI 기술과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경우도 성장 가능성과 위험 수준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 목표 그리고 위험 수준을 고려하시고요.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투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미래가 과거의 성과가 이제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런 점들을 잘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니까요. 꼭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